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삼성전자가 유리 기판에 지금 이제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또 사실 유리기판이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사실 HBM4가 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그제 이제 나왔던 뉴스가 있죠. 삼성전자가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나서 뭐 한다? HBM4에 대한 최초 양산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까지는 이제 HBM3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드디어 계속 삼성전자가 납품하냐 안 하냐, 뭐 가격 경쟁은 단가는 어떻게 측정할 거냐 안 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게 드디어 뭐가 된다? 이제 SK 하이닉스를 이제 앞지르고 먼저 최초 양산 출하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아마 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럼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를 앞지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또 뉴스가 뭐가 나와버립니까? SK 하이닉스가 이제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HBM4가 이달 출하된다. 그래서 엔비디아 우선 공급자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 삼성전자가 양산 설 이후에 아마 이제 2월 말에는 양산을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급격하게 이제 SK 하이닉스도 좀 보도자료를 냈던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 다만 이걸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해요. 우선 공급자가 유력하다라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그러면은 지금 다시 뭐가 된다? 먼저 공급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우선 공급자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먼저 납품하기 때문에 우선 공급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 물량 중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가장 큰 비중, 안정적으로 맞는다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장기 계약이라든지 우선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선택권을 가진다든지 이런 게 이제 우선 공급자라는 거지. SK 하이닉스가 너가 먼저 양산해, 너가 먼저 공급해 이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보통 이제 가져가는 게 투트랙, 이제 이런 이중 공급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같은 기업, 사실 미국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그럴 거예요. 이런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 때 이 공급망 타격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 공급망이 문제가 생겨서 이것 때문에 공장이 못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기업 전체적인 타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선 공급자와 보조 공급자를 동시에 이제 굴리는, 그래서 이원화책이라 보시면 좋고, 그래서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가는 비중이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져가는 비중이 좀 더 크다, 이제 좀 작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그렇게 증가할 수는 없겠네, 결국엔 또 내가 SK 하이닉스만 실적 쭉쭉쭉 증가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게 뭐냐고 하면은 현재 이제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런 이중 공급망을 통해서 그래도 실적이 또 같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장이 그래요. 마이크론이 안타깝게도 뭐 안타까운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론이 현재 공식적인 HBM4 경쟁에서 탈락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제 얼굴을 조금만 치워드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닌데. 자, 보다시피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런 기존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뭐 했습니까? 나눠 먹었던 거를 이제 뭐 하게 된다.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논아가지기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은 더 증가할 거예요. 증가할 거고 특히나 HBM4 같은 경우도 단가가 HBM3보다는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소 약 1.5배에서 2배까지도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에 두 기업 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HBM4 때문에 뭐한다? 삼성이 좋다, SK 하이닉스가 좋다 이야기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할 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왜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유리기판에다가 올인할 수밖에 없고 유리기판을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는지는 지금부터 나오는 거죠. 이미 SK 하이닉스가 정말로 우선 공급자로 선정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앞으로 계속해서 SK 하이닉스가 이게 바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바뀌는 기준이 그 딱 한 번, 두 번 정도 생겨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HBM4가 이제 좀 더 상용화되는 관점.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에 삼성전자가 이 SK 하이닉스의 비중을 따라잡기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뺏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때 바로 핵심이 뭐가 된다? 유리기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런 지금 우선 공급자 지위를 가져가게 되면은 이 4대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해서 이 4대 요인을 지금 크게 여기서 틀어지는 게 없는 이상은 바꿀 이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이 수율, 일시적 수율보다 장기 품질 안정성 이런 것들, 이 수율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절대 강점입니다. 삼성이 지금 이긴다고 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수율이라든지 이런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이거 자체는 사실 삼성이 대놓고 이긴다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수요 급증에 즉각 대응하는 유연한 캐파라는 거는 이 얼마나 공정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느냐. 이거 사실 돈의 문제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사실 지금 이걸 밀릴 이유도 없고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이거를 따라잡겠다고 너무나 공격적으로 캐파를 확대할 이유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수요에 대한 부분 이런 그 새로운 캐파 증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이기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유리기판이 굉장히 중요해진 이유 뭐다? 바로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전력과 발열 관리죠. 전력과 발열 관리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HBM을 통해 가지고서 HBM에서 뭐 전력 발열을 낮춘다 이거는 사실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떠오르는 게 유리기판이란 거예요. 유리기판.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유리기판은 어차피 내나 엔비디아가 이거를 HBM도 가지고 오고 GPU도 가지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전력이라든지 발열 같은 부분은 이 패키징 레벨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HBM이 아니라 이런 통합적인 패키징 과정에서의 이런 반사 이 부분이 커요. 그럼에도 왜 삼성전자가 이슈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보다시피 뭐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패키징 파운드리 통합 솔루션에 대한 경험이 있죠.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지금 최적화를 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앞으로 그 전에는 HBM3까지는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HBM4부터는 굉장히 전력 발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이 HBM을 공급했을 때 엔비디아가 GPU를 단독 설계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 해결 불가능한 열에 대한 부분이 HBM 업체와의 공동 검증이 필수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리기판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패키징 구조에 대한 부분도 조언을 드려야 되고요. 이 부품 공급이 끝난 게 아니라 HBM을 넘겼을 때 거기에 맞는 이런 유리기판이 되었든지 뭐를 적용함으로써 하는 패키징에 대한 부분을 함께 연계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엔비디아 입장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애초에 어떤 서비스? 통합 패키지 서비스, 턴킨이라고 하죠. 패키징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현재 철저하게 방식이 다릅니다.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턴키로 뒤집기와 커스텀 굳히기. 삼성과 SK 하이닉스 HBM4 격돌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나오다시피 뭐한다? HBM4 성능에 대해 주요 고객사로부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제 뭐를 통해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역량을 모두 보유한 세계 유일의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강점으로서 턴킨 솔루션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질적인 다수의 고객사와 턴킨 비즈니스 모델을 논의 중.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HBM4에 대한 이런 발열.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게 루멘 이후에는 파인만이죠. 그 이후에는 유리기판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선 진짜 이런 턴킨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뭘 하고자 하느냐? 우리가 다 해줄게. HBM과 GPU와 패키징 구조를 다 통합하는 모든 걸 우리가 책임질게. 이게 삼성전자의 턴키 관련된 턴키 솔루션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하느냐? 우리는 너희가 원하는 패키징 시스템에 대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다만 커스텀이라고 해서 HBM4를 다 똑같이 뽑아내는 게 아니라 너희 고객사들이 원하는 GPU 구조에 맞춰 가지고 이 HBM 자체를 변형하겠다. 한마디로 커스텀 해주겠다. 맞춰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HBM을 어떤 기술로서 이기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턴키로서 뒤집겠다라고 했을 때는 유리기판을 활용한 패키징으로서 통합 솔루션을 통해서 HBM을 통해서 나오는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력적인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패키징으로서 우리가 같이 잡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만큼 삼성전자가 오히려 유리기판에 대해서 더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란 거예요. 이제는 HBM은 사실상 기술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HBM 같은 경우 이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쓰기로 시작했다라는 거는 기술은 둘 다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SK가 그 전에 독점했던 이력이 크죠. 독점했던 이력이 크기 때문에 뭐 하겠다. SK 하이닉스가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되는 거고 그걸 뒤집기 위해서 삼성이 턴키에 대해서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제는 뭐가 나온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HBM에 대한 기술력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 누가 고객을 잡느냐, 누가 고객을 붙잡을 수 있느냐, 이거의 싸움이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상대적으로 얘도 뭐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 SK 그룹으로 보면 SKC가 또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삼성보다는 유리기판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낮은 게 사실이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 그래서 최근에 실질적으로 봐도 삼성이 뭐한다. 올해 유리기판 합작법이 설립에다가 소부장 지분 투자까지 본격화한다라고 하면서 유리기판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죠.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태성 같은 경우는 또 뭐 했습니까? 중우 엠텍이라는 기업, 중우 엠텍의 지분 투자를 뭐 했다? 삼성전자가 투자 전문 계열사 삼성벤처 투자를 통해서 지분 투자를 하다 보니까 태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우 엠텍에 TGV 글래스 후공정 장비 공급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타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만큼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이번에 테마를 세게 가지고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 다만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볼 거냐 했을 때는 이미 태성이라든지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뭐 필옵틱스라든지 YM텍이라든지 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좀 안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건데,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이노메트리. 과거에 2차 점지 검사 장비로도 유명한 기업이었죠. 근데 중우 엠텍과 손잡고 유리기판 상용화를 공동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얘가 최근에 그러면서 얘도 태성처럼 납품한다라고 해요. 근데 좀 힘이 좀 많이 약하게 받는 거긴 한데 이노메트리가 아무래도 검사 장비를 공급하죠. 그러니까 검사 장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꾸준한 매출 증가가 아니라 한 번 팔고 나면 매출이 장기적으로 좀 둔화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부정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노메트리가 검사 장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기대감을 못 가져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중후엠텍이라는 모멘텀, 삼성전자 지분 투자한 기업에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큰 메리트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리기판 관련 테마가 크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미 다른 유리기판 다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검사 장비가 빠르게는 못 가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향으로 따라가기엔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지금 뭐 하고 있다? 최대주주 지분이 거의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60%에 달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품절주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량이 잠긴 상태예요. 이런 애들이 끌어올리면 엄청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 같은 경우는 좀 과거에 안 좋긴 했지만 이런 적자 기록한 게 과거에 2차 전지 기업들, 장비 기업들이 한 번씩 매출 빠그라졌던 기업이 있죠. 그래서 이게 순간 이 검사 장비 관련되는 기업들의 그런 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산업적인 영향이 좀 컸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지금 최근에 뭐 하고 있다? 외국인들만 지금 현재 이때부터 계속해서 지분을 확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차트는 크게 안 움직여요. 평균적으로 보면요. 평단가는 크게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위아래로 열어놓고 외국인들 지분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매집 중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노메트리라는 기업 지금 자리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이렇게 모아가시면은 충분히 큰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 자, 그리고 잠깐 제가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이벤트를 또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설이 다가오는 만큼 그동안 이제 받았던 관심과 사랑을 또 보답을 좀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건강 선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홍삼을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홍삼에 대한 제품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정말로 이 고퀄리티 이 천호 엔케어에서 만든 천호 엔케어 데보스틱이라는 홍삼 제품이고요. 진짜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포장도 이렇게 열어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말 이쁘게 박스 포장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홍삼이 뭐 따져야 될 게 많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말로 뭐 몇 가지보다는 그냥 어떤 홍삼인지 그 다음에 그 홍삼 자체가 정말 이 진액만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살 만큼 합당한 가격인지 그래서 세 가지 모두를 좀 담아본 게 이 데보스틱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데보스틱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려 이제 23가지입니다. 23가지에 대한 전통 원료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6년금 홍삼에 따른 기본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은 뭐 이 원산 뭐 적혀 있어요. 여기 23가지가 지금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좋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스틱형이어서 휴대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다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패키지 박스로 나오는 부분도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워서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먹겠다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걸 먹는 것 자체도 보면은 간단해요. 이렇게 따가지고 너무 쉽게 뜯어지고 그냥 뭐 이렇게 먹어도 좋고 아니면 보통 그냥 이런 식으로 일단 볼까요? 완전 원액. 저는 이제 소주를 좋아하니까 소주잔에 넣어서 먹는다고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보이시나? 완전 원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자주 먹는 저한테는 오히려 이런 게 또 건강식으로도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이 첨신봄 이 홍삼 보감이라고 또요. 얘 같은 경우도 얘는 좀 또 다른 메리트가 있어요. 약간 이제 스틱형이었다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파우치형. 그래서 열어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맛도 중요하겠지만 홍삼은 많이 써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추라든지 아니면 창단기, 농축액이 들어가서 쓴맛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셔보신 분들도 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건 그냥 따서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시중에서 매매하게 되면은 대보스틱 같은 경우는 정상가 10만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번 설 맞이 특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희망한다고 하면은 6만 원에 이제 구매할 수 있게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1003번 이제 홍삼 보관 같은 경우는 정가가 57,000원인데 이제 39,0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이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 한정으로 저희 채널이 이제 한정해서 이 콜라보해서 최대한 싸게 준비했기 때문에 네이버 최저가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 명절에 이제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제 보통 이제 홍삼은 우리 나이 때는 이제 좀 많이들 챙겨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좀 선물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하단에 남겨놓을게요. 영상 하단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무료 혜택도 있으니까, 무료 배송 혜택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구매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